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 오페라 가수의 입에서 한국의 100년 된 노래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0년 살면서 아들과 함께 한 이 순간은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에 앞서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이한 김영수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 손에 이끌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에 왔습니다. 환갑을 맞은 나이에 이런 화려한 공연장을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붉은 벨벳 커튼과 금빛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제가 이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모두가 멋지게 차려입었더군요. 저는 서울에서 급하게 사온 양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다가 이런 자리에 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무대에 불이 꺼지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커튼이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금발의 영국 소프라노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죠.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국 가수의 입에서 완벽한 한국어로 사이찬미가 흘러나왔죠.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님이여 이 한밤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래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동네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이렇게 웅장한 무대에서 울려 퍼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줍니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울음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무대 위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질 때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사장에서 보낸 고단한 날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 찾은 작은 희망까지. 주변의 관객들도 이제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그들도 이 노래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 노래 때문에 모시고 왔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죠. 왜 아들이 그토록 제가 이 공연을 보기를 원했는지. 노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과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노래를 들었던 그 순간으로. 지난달 환갑잔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았죠. 90세가 되신 아버지는 내 맘대로 해라 하시더니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건설 현장으로 출근했죠. 아침 일찍 안전 점검을 하는 게 제 일과입니다. 꼬박 30년을 현장에서 보냈네요. 처음엔 단순 인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안전관리자가 됐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리는 지켰다고 생각했죠. 영수씨, 이제 환갑인데 좀 쉬지? 동료들이 가끔 그러더군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90세 된 아버지도 모셔야 하고 영국에 있는 아들 학비도 보태줘야 했으니까요. 너는 인생을 실패했어. 아버지의 말씀은 늘 이랬습니다. 3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망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그때부터 아버지 눈에는 제가 실패자로 보이셨나 봅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사고 소주 한 병도 집어들었죠. 계산대 앞에서 문득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혼자 키우면서 이런 걸 살 형편도 안 됐던 시절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텔레비전 소리만 들립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시죠.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뒷모습만 보이십니다. 밥 먹읍시다. 상을 차리고 불렀더니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십니다. 너, 그 현장일 언제까지 할 거냐?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아직은 해야죠. 아들도 있고. 말끝을 흐렸더니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놓으셨습니다. 그놈은 이제 내 도움 없어도 살 나이가 됐다. 너나 이제 좀 제대로 된 일을 찾아봐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현장 일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없이 밥을 먹었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현장 일은 좀 괜찮으세요?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잘 지내지. 너나 공부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아버지가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놈 공부한다고 영국까지 가더니 뭐가 됐나? 너처럼 살지나 말지. 또다시 가슴이 조여옵니다. 잠들기 전 거울을 봅니다. 환갑을 맞은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합니다. 현장에서 맞은 바람과 햇볕 때문이겠죠.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산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개에 누우면 옛날 생각이 밀려옵니다. 사업 실패 후 아내가 떠나갈 때, 초등학생이던 아들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네요. 영수야, 너는 잘못된 선택만 했어. 젊은 시절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제 잘못이었을까요? 처음 그 할머니를 만난 건 공사장 근처 작은 슈퍼마켓 앞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날이었죠. 혼자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사이찬미. 그때 우린 참 좋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왠지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치매 할머니의 웅얼거림이려니 했죠.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하러 가는 길에 할머니는 그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날은 또렷한 정신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시다가도 어떤 날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죠. 젊은이, 이리 와봐요. 어느 날은 제가 지나가는 걸 보시곤 부르시더군요. 이 노래 알아요? 사이찬미. 할머니는 다시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의 정신이 맑으신 날이었나 봅니다. 내가 18살 때였어요. 윤심덕이 부른 사이찬미가 대유행이었죠. 극장에서 거리에서 다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심덕이요? 제가 묻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죠. 아이고, 요즘 사람들은 모르지. 그때는 말이야, 이 노래가 우리의 전부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야기였죠. 윤심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였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였는지. 그런데 왜 사이찬미라고 부르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건 이별의 노래였어요.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죠. 일하는 내내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들러 윤심덕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 알게 된 역사였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할머니는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때는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힘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노래만 들으면 위로가 됐어요. 슬픈 노래인데도 희망이 있었거든. 저는 점점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듯 과거를 재구성해 보았죠. 90년도 더 된 그 시절의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노래를 몰라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가 다 가면 이 노래도 잊혀질까봐 그게 참. 말씀을 채 마치지 못하시고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의 노래를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서투른 가락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가슴을 적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너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하시지만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알게 된 후로는 그 말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나 봅니다. 퇴근 후 도서관에서 윤심덕의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26년 그녀는 시모노세키 연락선에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이찬미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그것도 여자가 유학조차 힘들던 시절의 말입니다. 그런 그녀가 남긴 마지막 노래가 바로 제가 듣고 있던 그 곡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한 제가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다니. 처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걸 알게 됐다는 묘한 자부심 같은 게 생겼죠. 아버지, 혹시 사이찬미라는 노래 아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드시다 말고 저를 빤히 보시더니 너 같은 놈이 그런 걸 알아서 뭐하게 라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전 평생 공사장에서 일한 사람일 뿐이죠. 이런 문화적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숟가락에 담긴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하시고 좀 쉬세요. 제가 돈 벌어서.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절 무능한 아버지로 보는 걸까요?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달려갔습니다. 윤심덕은 최초의 소프라노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저는 뭘 남길 수 있을까요? 망한 사업과 이혼 그리고 평생 현장 일. 영수씨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동료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자괴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본 사람이야.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더군요. 지금 세대는 사이찬미 같은 노래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흐릿하신 날이었나 봅니다. 절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그저 사이찬미. 그때 우린 참. 하시며 웅얼거리셨죠. 그날 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체 뭘 이루었나. 사업 실패로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멀리 영국에 있고 아버지는 여전히 절 무시하시고.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어도 난 이 노래를 알게 됐어. 잊혀져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 내일도 일 나가세요? 아들의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제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자꾸만 할머니의 노래가 귓가에 맴돕니다. 며칠째 할머니가 벤치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에 마음이 쓰여 동네 슈퍼 아주머니께 여쭤보았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누구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매일 아침 인사드리던. 말을 채 있기도 전에 할머니의 눈빛이 맑아지셨습니다. 아, 그 착한 양반.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요즘 사이찬미는 들어보셨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노래. 우리 세대는 다 떠나가는데. 누군가 불러줘야 하는데. 할머니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마치 평생 간직한 보물을 맡기려는 듯한 눈빛이셨죠.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지켜줘야 해. 이 노래를. 그러곤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떨리는 음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목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 노래. 제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이찬미를 흥얼거리셨다고 간호사가 전해주더군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을 이 노래와 함께 사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 한 분 줄어든 거예요. 빈소에 들어서니 할머니의 손자가 저를 알아보더군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착한 아저씨가 매일 이야기도 들어주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신다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꼭 지켜내야겠다고요. 제가 비록 학교도 변변히 못 나온 건설 현장 인부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컴퓨터를 켜고 사이찬미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죠. 할머니의 기억, 역사적 자료들, 노래의 의미까지. 아버지가 제 방을 들여다보시더니 밤늦게 뭐 하는 거냐? 고 물으셨습니다. 노래 하나 지키려고요. 제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나가셨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이찬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 비록 보잘것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영국에서 큰 공연이 있는데 와보시겠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국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평생 건설 현장만 오가던 제가 외국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환갑을 맞으셨는데 한번 오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비행기 표는 제가 끊을게요. 여권만 준비해 주세요. 저녁 식사 시간 망설이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영국에 한번 다녀와도 될까요? 숟가락을 드시던 아버지가 잠시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라.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작 현장 일이나 하는 놈이 무슨 외국이냐고 하실 법도 한데 말입니다. 공사장에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쓰는 휴가 신청서에 손이 떨렸죠. 영수 씨 평생 처음 쓰는 휴가 아닙니까? 현장 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권을 만들러 갔습니다. 구청 직원이 물었죠. 해외여행 목적이 뭐예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러 갑니다. 그 말을 하는데 왠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모아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비행기 표는 사준다지만 영국에서 쓸 경비는 제가 준비해야죠. 적금을 해약하고 환전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그 돈 아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와 헤어진 뒤로 처음 써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짐을 꾸리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거 입고 가라. 손에 들고 계신 건 아버지의 오래된 양복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입던 건데 너한테 맞을 거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서 보고 와라. 너도 이젠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 말씀을 하시며 아버지는 슬며시 방을 나가셨습니다. 비행기 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할머니의 노래가 이렇게 저를 멀리 이끌어주다니.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양복을 입어보았죠. 어깨가 좀 컸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현장 일복이 아닌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사이찬미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노래를 찾아 머나먼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죠. 아, 나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구나. 아들이 데려간 곳은 런던 시내 한복판의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왕립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더군요. 입구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호들거렸습니다. 평생 공사 현장만 다니던 제가 이런 곳에 올 줄이야. 로비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죠. 아버지의 헌 양복을 입은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아들이 안내한 자리는 2층 발코니석이었습니다. 빨간 벨벳 의자에 앉으니 무대가 한눈에 들어왔죠. 객석이 어둑해지고 커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금발의 영국 소프라노였죠. 하얀 드레스 자락이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국 가수의 입에서 완벽한 한국어로 사이찬미가 흘러나왔죠.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노래가 이 웅장한 무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님이여, 이 한밤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불러줘야 해. 하시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와 벤치에서 나눈 이야기들, 밤늦게 자료를 찾아보던 순간들, 아버지의 헌 양복을 봤던 날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저를 이곳에 초대했는지.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심덕의 마지막 노래가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곳 런던의 무대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객석의 외국인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노래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감정은 전해지나 봅니다. 어떤 이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죠.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지켜줘야 해.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소프라노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노래는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고. 할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이 노래가 이제는 세계의 무대에서 울려 퍼지게 됐다고. 공연이 끝나고 아들과 함께 오페라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런던의 방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죠. 아버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공연을 준비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영국 소프라노가 한국어를 배우고 사이찬미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대요.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제 물음에 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컴퓨터로 찾아보시던 거 다 알아요. 할머니와 나누신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잘 살아온 거 맞지?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네요. 그럼요, 최고였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현장에서 일하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잊혀져가는 노래도 지켜내셨고요. 템즈강 다리를 건너는데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내가 잊힌 노래와 잊힌 사람들을 지켜왔던 거구나. 아버지,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현장 일은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대신 사이찬미 같은 옛 노래들을 찾아서 기록하는 일을 해보시는 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죠. 그래도 될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일하셨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도 모르게 사이찬미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들도 따라 부르더군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박물관에 가보는 게 어떠세요? 영국에서도 한국 음악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노래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겼는지.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혼이고 그리고 제 인생이었던 거죠. 내일 한국에 돌아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비록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런던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지금 저 별들 사이에서 사이찬미를 부르고 계실까요? 이제는 그 노래가 영원히 살아남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